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주관적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얘기냐면 인터넷 상에서 어떤 PT 선생님을 만나야 되냐, 어떤 선생님을 좀 선택을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좀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경험해 봤고 많은 회원님들을 좀 많이 만나봤잖아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어떤 거냐면 생각보다 노멀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체형도 등이 좀 굽은 분도 많고, 요추 전만인 분들도 많고, 골반이 틀어졌거나 일자목이거나 이렇게 체형적인 문제 있는 분도 되게 많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 이제 활동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근력도 너무 좀 약해져 있는 상태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관절의 불안정성, 안정성, 가동성, 이런 여러 가지 평가를 해보면 생각보다 좀 정상적인 범주에 들어가는 분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평가들을 오리엔테이션 때 다 하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트레이너들이 그냥 인바디로만 평가했잖아요. 인바디 재서 체중이 몇이고 키가 몇이고 근육량이 몇이고 지방이 몇이고 해서 근육은 몇 킬로 늘리셔야 되고요, 지방은 몇 킬로 빼셔야 되고요, 이러려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고요, 아니면 식사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것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왜냐면 우선 자세 평가라는 걸 안 하게 되면, 자세 평가는 이제 근육의 불균형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자목이다, 아니면 등이 좀 굽었다, 잃어버리면 앞에 있는 가슴 근육은 많이 좀 타이트하다 그러고, 뒤에 있는 백 근육들은 많이 좀 약하다 그러고, 또 이게 라운드 숄더 보면 어떻게 해요? 라운드 숄더면 팔을 들 때도 가동 범위 제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어깨 운동을 한다 쳤을 때 라운드 숄더라서 등이 좀 굽어서 이 가동범위, 이거 이제 플렉션이 180도가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힘이 약해서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걸 허리를 오래 젖혀서 보상을 해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러면 또 허리에 좀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아니면 요추 전만이에요. 요추 전만이 돼버리면 엉덩이 근육은 많이 좀 이제 약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있는 장요근이나 이런 근육도 많이 좀 타이트하고 지금.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신경생리학적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신경생리가 어떤 거냐면, 이거는 근육들은 신경학적으로 약간 상호 억제 기전이 있어요. 상호 억제 기전. 그래서 앞에 있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 뒤에 근육이 잘 늘어나 줘야 되고, 이래야지 수축이 잘 되니까 이런 상호 억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골반이 앞으로 틀어지다 보면 이 상호 억제 기전이 깨져가지고 앞에 타이트한 근육은 계속 타이트해져 있고 뒤에 늘어나 있는 근육이 계속 약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요추 전만인 분이 와가지고, 여성분이 와가지고 저기 힙업 좀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 힙업 운동을 많이 시켜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분들은 엉덩이 근육이 지금 억제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엉덩이 운동을 많이 해도 엉덩이 힘이 잘 안 들어가요. 오히려 그 힘을 다 허리가 다 받아가요. 그래서 힙업 운동하는데 저는 허리만 당겨요, 허리만 아파요, 이런 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돼? 그러면 앞에 있는 힙 굴곡근들을 많이 좀 풀어줘야 돼요.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을. 걔네를 풀어줘야지만이 비로소 엉덩이에 힘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전을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트레이너들이. 그리고 움직임 같은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의 안정성이나 가동성. 어떤 분은 스쿼트를 하는데 다리가 막 흔들려요. 단순히 이게 근력이 약해서 무거워서 흔들리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릎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건, 그러면 레그 컬, 레그 익스텐션 이런 것만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무릎의 안정성을 담당하는 근육들을 이제 모터 컨트롤이 돼요. 운동을 제어가 잘 돼야 돼요. 그러려면 중등 운동 분명히 중요할 거고요. 왜냐면 스쿼트 같은 거 할 때 무릎이 모이거나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잘 잡아줄 수 있는 중등 운동 필요할 거고, 아니면 필리포미스, 이상근 같은 경우는 외회전시켜주는 근육인데, 무릎이 모일 때는 어떻게 모이면서 약간 내전되면서 모이거든요. 그 말은 필리포미스도 당연히 좀 약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듯 움직임에 따라 관절의 안정성, 불안정성, 아니면 가동성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가동성. 예를 들어서 당연히 가동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팔을 들었을 때
근육이 광배근이 유연하지 않아서 안 들어갈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근육의 문제일 수 있어요. 하지만 팔 들었을 때 견갑대가 잘 움직여야 돼, 견갑골이. 근데 견갑골이 잘 안 움직여요. 이거는 관절의 가동성 문제거든요. 이거를 관절의 가동성을 우리가 해결해 줘야 돼요. 근육의 문제냐 관절의 문제냐, 이걸 우리가 보고 해결해 줘야지만 그만큼 자연스럽게 가동 범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상태 억지로 운동을 시키면 분명히 그 보상을 하거든요. 여기 견갑거근이나 상부승모를 더 갖다 쓴다거나 허리를 더 젖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족한 가동 범위를 채우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또 다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운동하러 가는데 뭐 무릎 아프거나 허리 다치거나 어깨 다치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이게 단순히 모든 게 다 근력의 부족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너가 이런 걸 다 케어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퍼스널 트레이닝은 개인 트레이닝이잖아요. 개인 트레이닝. 그러니까 개인에 맞춰서 운동을 가르치되 그 사람의 특성에 몸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맞게끔 케어를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하려면 당연히 OT 시간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런 걸 다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바디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자세 평가도 해야 되고 뭐 움직임 평가도 해야 되고 아니면 도수 근력 검사에서 각 근육들마다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평가해야 되고 이렇듯 이런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런 평가를 정확히 할 줄 아는 트레이너는 아마도 회원님을 몸을 망가뜨리는 트레이너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레이너를 선택할 때 당연히 뭐 인성, 성실도 이런 것 매우 중요하죠. 근데 이런 거는 경험하지 않고선 모르잖아요. 처음 대면했을 때 오리엔테이션 때 모든 걸 저희가 판단하고 이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지나다 보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건 어쩔 수 없죠, 저희가. 하지만 처음 만났을 때 트레이너를 처음 만났을 때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아 이런 트레이너 오리엔테이션 때 이런 거 하는구나. 아 이 사람은 내 몸을 정확히 좀 파악을 하려고 하고 나에 맞는 운동을 좀 잘 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운동일지. 그 회원이 오늘 운동을 했죠. 그럼 어떤 운동을 했는지 다 기록을 해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 그때까지 지난 시간까지 이거구나, 아, 이렇게까지 진도가 나왔구나. 그러면 오늘은 또 그거에 맞게끔 또 이제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근데 제일 기본적인 운동일지도 작성 안 하는 트레이너가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지난 시간에 한 거 똑같이 또 해요. 회원님이 이거 지난 시간에 했는데 그러면 그때서 트레이너가 아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러면 그때서 이제 불이 나게 딴 거 하는 거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알면서 지난 시간에 또 중요한 건 또 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해요. 지난 시간에 스쿼트 했는데 오늘 또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 아직 그 학습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경우 다 반복 학습이 중요하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일주일 기록 안 했기 때문에 무슨 운동을 했는지 어디까지 했는지 이 회원의 상태가 어떤지도 파악 안 하고 작성 안 하는 트레이너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듯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아, 이 트레이너에게 PT를 받아도 되겠다 아니면 좀 이건 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